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입니다. 저자 이소연, 출판 다산북스, 2021년 11월에 출간한 책입니다. 의욕을 불태우며 계획을 세우고 무리하게 도전하지만 어느새 일을 미루게 되고 결국엔 포기하고 마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여기 OKR이라는 인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사용하는 목표 달성법이 우리의 삶에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을 성공시킨 검증된 지식 OKR을 어떻게 개개인의 일상에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를 작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누구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책과 함께 계속되는 실패로 묻혀두었던 목표들에 다시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즐거운 삶을 위한 OKR. 더 나은 삶은 반드시 가능하다. 더 이상 버티면 안 되는 순간. 내가 일을 가장 싫어했던 때는 입사 3년차쯤이었던 것 같다. 회사에 갓 입사했을 때에는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정된 삶을 손에 넣은 것 같았고, 이렇게 부족한 내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회사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입사원 시절에는 이것저것 새롭게 배울 것이 많아서 직장 생활이 지겨울 틈이 없었다. 굴지의 대기업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선 일본 시나가와라는 지역으로 출근하는 하는 것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직접 만든 가전제품이 매대에 진열되고 사람들이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지금껏 시험이나 과제로만 접했던 컴퓨터 공학 이론을 실제로 형태가 있는 물건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에 적용하는 일은 신기하고 뿌듯했다.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회사의 매출에 기여하여 존재가 된 것 같아 기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보람과 기쁨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가전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특성상 매년 비슷한 프로젝트가 반복되기 마련이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개발한 텔레비전 제품 모델 1이 좋은 판매 실적을 올렸다면 올해는 원가를 살짝 더 절감하고 기능을 몇 가지 더 추가하여서 모델 2를 개발하는 시기다. 또 회사는 하드웨어 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성공을 거둔 과거의 체험에 집착하여 하드웨어의 성능을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소프트웨어를 보조적인 요소로 바라보았다. 그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나의 업무라고는 끝도 없이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의 요구대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버그를 수정하는 일뿐이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창업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매년 똑같은 프로젝트에 배치되어 매일처럼 단조로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거기다 사내 정치와 같은 소모적인 일에 휘말리거나 의미도 없는 미팅에 불려다니며 에너지를 쓰는 일도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나는 점점 일과 직장을 진심으로 싫어하게 되었다. 아침에는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 업무 시간 내내 숨을 쉬지 못하다가 퇴근 시간 5분 전이 되면 그제야 산소호흡기를 입에 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도망치듯 회사를 나와 집에 도착하면 기운이 없어 저녁 내내 누워 있었다. 잠이 들기 전에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대로 시간이 멈춰 하루가 시작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 금요일 저녁이 퇴근을 할 때면 날아갈 것 같았다. 퇴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려 주말 내내 일용할 양식을 싸들고 집에 들어가서는 월요일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안에 박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는 명확한 번아웃 증상이자 우울증의 전조였는데 당시에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권태이며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직장에서 100% 흡족한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싫어서 인생에 환멸이 들고 병이 날 지경이라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커리어에 변화를 주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나는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일을 참고 참다가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직장인이라고 고통스러운 삶이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인생을 처음 살아보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삶의 터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춘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의 제목이다. 나도 직장 생활은 처음이라 막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수년을 버텼다. 그랬더니 에너지가 고갈되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휴직계를 내고 몇 개월 동안 집에 누워만 있다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하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나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막상 도망쳐보면 그곳은 낙원은 없을지라도 분명히 더 나은 삶의 터전이 존재할 수 있다. 나는 행복이 엄청난 재산이나 대단한 성취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게 행복이란 그저 불행하지 않은 상태다. 내가 최근에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실컷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을 먹는 시간이다. 내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하나씩 제거해 간다면 충분히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면 그곳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나는 먼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찬찬히 짚어보기 시작했다. 먼저 나는 일본 생활의 한계를 느꼈다. 일본은 내가 국가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수월하게 취업도 할 수 있었던 고마운 나라였으나 일본 생활이 10년을 훌쩍 넘어가자 나는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점점 힘겨워지기 시작했다. 수학이 너머의 상대방은 내가 여자라는 것을 알고는 비서나 서무 말고 진짜 엔지니어를 바꿔주시겠어요? 라는 영문 모를 말을 던지기도 했고 어느 날 마주친 까마득한 상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네가 엔지니어라고? 서점에 가면 항상 한국을 헐뜯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검은 프로파간다 차량이 돌아다니며 확성기로 조선인들을 쫓아내라고 쩌렁쩌렁 외쳤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 지하철 안에서도 괜히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마음껏 카카오톡을 채팅을 하지 못했고 한국어로 된 책을 읽지도 못했다. 대기업의 보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분위기도 괴로웠다. 회사는 성장 산업에 올라타지 못한 채 침몰해가고 있었지만 임원과 매니저들은 형실을 직시하기는커녕 사내 정치에 바빴고 매일처럼 술자리를 벌였고 골프를 치러 다녔다. 처음에는 월급만 꼬박꼬박 받는다면 회사 분위기가 나쁘든 좋든 회사가 망해가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의 실적이 장기간에 걸쳐 악화일로를 걷고 그렇게 상황은 타개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경영진 아래서 일을 하다 보면 사원들도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서서히 의욕을 잃으면서 우리 회사는 뭐래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조적이고 폐쇄주의적인 태도를 내재하게 된다. 나는 사내 분위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점점 불안해졌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보다
더 나은 적성에 맞는 직종을 찾아보기로 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야심차게 선보인 아이폰에 이어 2010년에 출시한 아이패드와 같은 터치스크린 기반의 디바이스가 보편화되며 사람들이 컴퓨터를 접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동시에 업계에서도 하드웨어의 기능과 성능 그 자체보다도 그를 통해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은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했고 사용자의 경험, 즉 UX라는 용어도 1990년대부터 쓰여왔지만 UX 디자인이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급부상한 데는 애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UX 디자이너의 수요가 급증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버리지 않고도 디자인 분야로 살짝 방향을 틀면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스스로가 기술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진 좋은 UX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내가 겪고 있던 문제들과 지금의 상황,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러자 일본을 떠나고 이직을 해야 하고 직종을 바꿔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떤 이는 스트레스와 몸과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나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손에 가시가 박히면 피가 나고 아픔을 느끼지만 그 아픔을 따라가야 가시를 찾을 수 있다. 내 결정은 내 몸과 마음, 환경을 돌아보고 깊숙이 박혀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어디에 있는지, 내 힘과 의지로 빼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본 다음에야 내린 것이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실전에 옮기기로 했다. 나만의 워라밸을 찾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8시간은 일을 한다.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직장 동료들과의 고객들과의 소통하는 시간, 업무와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는 시간 등을 모두 합치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일에 쏟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직장을 싫어해 업무 시간 내내 우울한 기분에 휩싸여 있다면 결국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에 끌려다니며 고통받는 꼴이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살고 내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시간들을 답답함과 불쾌감으로 가득 채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월요일 아침마다 숨에 막힐 것 같이 괴로웠던 삶에서 벗어나 즐겁게 한 주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삶을 꾸리기로 했다.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지 쉽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먼저 직종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디자인 공부를 하고 디자인 실력을 키워야 했다. 목돈을 들여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나는 본업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디자인 서적을 읽어나가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방법을 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직종을 바꾸려면 일단 퇴사 같은 극단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런 믿음과 달리 내 변화에 점진적이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또 제품의 사양을 검토하면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UX 아키텍트에서 완성도가 높은 다양한 디자인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UX, UX 디자이너로 조금씩 방향을 틀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갖게 되었다. 지금도 만족도가 100%에 이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30%에서 50%로, 50%에서 70%로 차근차근 직업 만족도를 올려 현재는 나와 일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월요일 아침에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다. 한편 당시 내가 바랬던 대로 일본을 떠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을 갖춰야 했다. 대학 시절에 일본에 와서 10년이 넘게 거주하여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영어는 머릿속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니 일본인들과 어울리면서 일본어만 구사하게 되었고 주로 접하게 되는 일본의 트렌드나 정보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일본 안에서만 통용될 만한 것들이라 날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에 이민을 가려면 필수적인 아일엘츠 공부를 하면서 듣기와 쓰기 공부에 몰두했다. 집에 있을 때도 넷플릭스 등으로 미국 드라마를 보며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나오면 열심히 익혀나갔다. 그렇게 영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을 쌓고 나니 일본 내에서도 영어를 쓰면서 일하는 업계의 외국인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게 되었고 홍콩의 리크루터를 알게 되어 홍콩의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고용 제안을 받아 무사히 일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과거에 나는 일이 너무 싫어서 근무 중에 에너지를 소진했고 퇴근하고 나서는 항상 누워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 시간에 디자인 전문 서적을 읽으며 가끔가다 북클럽의 주최에 업계의 디자이너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각지의 디자인 관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인터넷으로 도움이 되는 기사를 찾아 읽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즐긴다. 이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시절의 나로서는 퇴근해서 전문 서적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고 한 페이지도 넘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에서 은퇴 자금이 뚝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 일상적으로 디자인 공부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디자인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을 좋아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일과 관련된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실력이 쌓여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자연히 인생도 더욱 즐거워진다. 직장 생활이 괴롭다면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의 애완이라고 선을 긋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나은 직장, 나에게 더 맞는 커리어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환경을 개선해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일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OKR로 커리어 바로잡기. 달라지고 싶다면 질문에서 시작해보자. 현재 직장 생활에서 불만족스럽고 개선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본다.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고 10년 후 나의 이력서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면 좋을지도 질문해본다. 지금 당장은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 고민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내가 지향하는 커리어의 모습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나면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 행동 플랜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때 나에게도 직장 생활은 남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에 시작한 무엇이었는지 적극적으로 커리어를 만들고 꾸려갈 생각 같은 건 하지 못했다. 내가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알지 못했기에 무료하고 피곤했다. 좌절을 거듭 겪으면서 겨우 내가 원하는 방향을 깨닫자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비로소 내가 원하는 커리어가 어떤 모습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남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 말만 믿고 수동적으로 끌려 여기저기 다니는 삶과 자기의 뚜렷한 목표와 이상을 세우고 달려나가는 삶은 그 과정이 질적으로 다르다. 스스로 고민하고 세운 목표가 있다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비행기처럼 어떤 경로를 따라가면 되는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다. 막막한 세상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커리어의 목적지인 O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리어의 목표를 세웠다면 위와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정량 지표인 KR, 즉 핵심 결과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하하면 된다. 직종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면 필요한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분야에 공부하는 데에 몰두하면 되고, 외국어 실력을 키워 업무의 폭을 넓혀보고 싶다면 퇴근 후나 주말의 여유 시간을 이용해 차근차근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디자이너가 심리학 공부를 하거나 프로그래머가 통계학의 지식을 갖추거나 경영자가 회사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등 젊은 분야의 폭을 더욱 넓혀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커리어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어 공부나 독서처럼 취미가 될 수 있지만 커리어에도 도움되는 활동은 본업과 취미생활 사이에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외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장인이 커피나 와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음회에 참가하는 것은 일석이조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 업무와 관련된 모임에 참가하거나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등의 대외 활동도 경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잘 찾아보면 상시 많은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한다면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업계 사람들과 더욱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이러한 외부 활동은 이직이나 승진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하지만 언제 갖게 될지 모르는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며 오랜 시간 싫어하는 일을 꾹 참기는 쉽지 않다. 현재 나 자신의 커리어를 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리하고 개선하여 내가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방향을 조금씩 틀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여 년 전에 공자가 한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천재에 대한 환상이 만연해 있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미화하여 열정론을 들먹이는 사람도 많지만 일과 삶을 즐기려는 태도는 아직 널리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고 느낀다. 일을 즐길 수 있다면 노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실력을 키워 얼마든지 이직과 승진 등의 가능성을 추가할 수 있다.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고 더 나은 커리어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중장기적 커리어 플랜을 세워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핵심 결과를 설정해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과정에 OKR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